안녕하세요.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목남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전인 9월 21일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헝다그룹의 위기로 인해 세계 증시와 크립토 시장이 모두 흔들렸던 저 당시의 상황을 설명드린 영상이었었는데요. 저 당시 미국 증시의 S&P 500 지수는 개파락을 보이며 시장에 큰 긴장감을 주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급락으로부터 V자 반등을 보이며 회복한 S&P 500 지수는 그 이후로 350일이 넘게 상승 랠리를 이어왔었는데 그런 장기 추세가 확실하게 깨지는 모습이 나왔다는 점에서 상당히 위험한 신호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때 저는 두 가지 데이터를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 데이터는 빅스지수입니다.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반영하기에 공포지수라고도 불리는 빅스지수는 당시에 갭상승을 보이며 경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제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씀드린 두 번째 데이터는 달러 인덱스입니다. 국제 정세나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안전자산인 달러부터 확보하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S&P 지수와 함께 다른 두 데이터가 일주일이 지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오늘의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비트코인 얘기는 안 하고 왜 S&P 500 이야기를 하는지 의아해하실 텐데요. 미국 증시가 무너지게 되면 크립토 시장도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S&P 지수의 변화가 발생하는 시기엔 반드시 미국 증시의 흐름을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S&P 500 지수의 일봉 차트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 회복이 진짜 회복이 아니라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걸까요? 지금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은 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50일 이평선까지는 어떻게 접근을 한 상태인데 그마저도 온전히 올라타지 못한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가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려면 파란색 추세선까지는 올라가주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50일 이평선의 지지를 받으며 다져주는 모습은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의 모습으로만 봐서는 50일 이평선의 저항을 받고 떨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50일 이평선을 뚫지 못한다면 200일 이평선까지 하락할 위험이 커지고 그런 일이 생긴다면 크립토 시장에도 더 큰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시점인 만큼 과거엔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S&P 500의 흐름을 보면 상승 추세가 무너지며 큰 하락이 발생한 경우가 두 번이 있었습니다. 2016년 5월에 시작된 장기 상승 추세는 867일간 지속된 이후에 깨졌는데 전고점을 회복하고 다시 상승을 이어가기까지 372일이 걸렸습니다. 그 이후로 회복하며 1년이 넘게 상승 추세를 만들어갔지만 작년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 작년 2월부터 추세가 깨졌고 전고점을 회복하고 다시 상승을 이어가기까지 258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상승 추세가 형성되는 시점부터는 526일이 지났고 전고점을 완전히 회복한 시점으로부터는 329일이 지난 상태입니다. 이제 두 번의 하락이 발생했던 시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18년 10월의 하락 당시의 상황입니다. 노란색 추세선과 파란색 추세선이 수렴하는 시점에서 추세선의 이탈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 며칠간 50일 이평선의 지지를 받는 듯 했지만 실패하고 바로 200일 이평선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200일 이평선 위로 올라타려는 시도가 3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실패하며 훨씬 더 큰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저 깊은 바닥에서 지지해준 하얀색 추세선이 뭔지 아시나요? 2015년 8월의 저점에서 시작된 앵커라인입니다. 이 앵커라인은 2016년 6월에 하락이 발생했던 당시에 정확한 지지 역할을 해주었는데 그 이후로 2018년 12월의 하락을 다시 정확히 지지해줬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 급락 당시에도 1차 지지선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 당시에도 바닥을 지지해준 추세선이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코로나 때의 바닥을 지지해준 지지선은 2012년 저점에서 시작된 앵커라인입니다. 이미 그전에도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했던 것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한 번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했던 앵커라인은 추후에도 결정적인 지지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보여드리고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2020년 2, 3월의 하락을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때와 비슷한 흐름으로 하락한 것이 보이시나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2018년에는 50일 이평선에 약간의 저항을 보여주었지만 작년 코로나 당시에는 50일 이평선은 갭을 뚫어버리고는 바로 200일 이평선까지 떨어졌습니다. 200일 이평선에서 약간의 저항을 보여주었지만 얼마 버티지 못하고 깊은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2018년과 2020년 모두 오래 지속된 장기 추세선이 깨지는 순간 200일 이평선을 뚫는 하락이 나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한 장기 추세선이 깨진 상황입니다. 2018년 20년 경우처럼 200일 이평선까지 뚫는 깊은 하락이 있을 이유는 아직 없지만 최소한 200일 이평선까지 하락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부분이 남았습니다. 2018년의 하락은 연초의 전고점 돌파 이후에 추세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하락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하락은 2018년의 고점과 저점을 기준으로 잡은 피보나치 되돌림의 1.618 라인을 돌파한 이후에 추세가 무너지면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2020년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보나치 1.618 라인을 돌파하고 상승하던 중에 최선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향후 건강한 상승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피보나치 1.618 라인으로 후퇴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는 시장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 1.618 라인이 어떤 가격인지 아시나요? 바로 200일 이평선이 위치한 가격대입니다. 현재의 빅스 지수입니다. 일단은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좀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지난주보다 더 올라왔습니다. 현재 93.4의 저항선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더 돌파하고 94까지 올라간다면 더 큰 폭의 상승 추세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오른다는 것은 금융시장의 위험을 경고하는 신호가 될 수 있으므로 현재는 S&P 500 지수의 상황과 함께 고려해 볼 때 상당히 주의를 요하는 상황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경제가 무너진 상황에서 미국 증시가 지금까지 상승해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가능했던 것은 막대한 규모의 양적 완화로 인해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 1차적인 이유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미중 기술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미국 증시를 무너뜨릴 수 없는 미국 정부의 입장과도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양적 완화로 인한 거품은 어느 시점에는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지금은 당장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경제가 아직 안정을 되찾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미중 간의 경쟁 구도는 점점 더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걱정되시나요? 시장 상황이 계속 좋아야 비트코인도 오를 수 있기에 걱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은 분명 맞습니다. 하지만 걱정한다고 살림살이가 더 좋아지진 않습니다. 투자자는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유동적으로 대응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투자 시장에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따지자면 오히려 아무런 결정도 내릴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여러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투자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거시경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석을 해드렸지만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폭락을 발생하거나 할 가능성은 높진 않으니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기억하시고 적절히 대응할 수는 있어야 합니다. 보유 중인 종목에서 슈팅이 나온다면 일부 익절하시면서 현금 확보를 어느 정도 해두셔야 코로나나 헝다그룹 사태로 인해 예상치 못한 하락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도 멘탈을 유지하면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대응을 못하신 분들은 불장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오늘의 영상은 현재 미국 증시의 상황이 경계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한 영상이지만 그렇다고 갑작스럽게 패닉을 일으키시면 절대 안됩니다. 크립토 시장에는 현재 수많은 호재들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호재들이 결국엔 큰 불장을 견인하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어떤 신호탄으로 불장이 시작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비트코인 상승장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신호탄이 터지기 전까지 시장은 계속해서 모호한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그 모호한 상황 속에서 지켜야 할 것은 지키면서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응할 수 있는 실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데이터를 더 던져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레이스케일이 3일 전에 또다시 파일코인 보유량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라이브피어 보유량도 저렇게 늘어났는데요. 왜일까요? 혼돈의 카오스에도 그레이스케일은 자신이 보유한 포트폴리오 종목 중에서도 시총이 가벼운 두 코인을 더 늘렸는데 우리가 모르는 호재라도 있는 걸까요? 크립토 분석팀에서 좀 더 자세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여러분, 크립토 시장의 호재와 경제 상황의 악재가 혼재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서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리한 투자를 피하면서 대응하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위기 속에서 위기만 본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라리 그런 분들은 시장을 잠시 떠나 계셔도 좋습니다. 그게 아니고 계속 남아 계실 거라면 우리는 다시 또 기회를 엿봐야 하고 그 기회가 왔을 때 정확히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시장 상황이 안 좋은 건 코인 시장의 잘못이 아닙니다.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악재들이 해소되어 여러분들과 불장을 즐기고 싶네요. 감사합니다.